일단 반도체 쪽은 긴축이 되더라도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죠. 긴축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전쟁이 더 확산되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반도체는요. 언젠가는 전쟁이 끝날 테니까. 근데 산업의 한 축이잖아요. 반도체는.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요. 물론 지금 바이오가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내일 러시아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또는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시 지표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예측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가다 실수를 해요. 준비해 놓은 종목을 다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날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덩달아서 동반 하락해 버리거든요. 나중에 올라갈 지언정 그건 나중 일이고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 돼버려요. 제가 판단할 때 이번 주에 지수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종목수를 좀 줄이는 것도 요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요 코스피 업종 차트입니다. 작년 12월 16일 날 FOMC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금리를 올리겠다, 1년에 3번 올리겠다 또는 4번 올리겠다, 이 말이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가요 2월 16일이면요 이때쯤이었어요. 금리를 많이 올릴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찌됐건 금리 올린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올린다고 정해버렸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3월달까지 테이퍼링을 끝낸다고 하는데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이었거든요. 글로벌 지수 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잠깐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1월달에요. 한 3000포인트 넘는 자리에서 꼬라박더니 2591포인트까지 떨어져 버려요. 한 달 만에요. FOMC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3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시장은 열광을 했죠.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올라 버렸어요. 글로벌 지수도 그때 올라 버렸죠. 발표가 나서 지수가 2, 3일 올랐어요. 오르더니 때려 박는 거예요. FOMC 회의가 끝났죠. 0.25%씩 7번 정도 올리겠다. 그래서 1년에 2% 정도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5월부터는 양적 긴축을 할 수도 있다. 분명히 너무나도 매파적인 발언이거든요. 주식시장에는 유동성 축소가 더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5월달부터는. 근데 언론들이 갑자기 이상해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대요. 12월달에 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12월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하는 짓을 보면 급락을 시켜버려요. 지수를. 이때는 정말로 있잖아요, 제가 숨이 딱 막힐 지경이었어요. 근데요, 자 볼게요. 이때쯤이었거든요. 12월 14일 조금 올라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발표하고 나서 조금 올라갔어요. 저는 어떤 무서운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요, 분명히 악재거든요. 왜? 유동성을 더블로 축소하는 거잖아요. 5월 달부터는 양적 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내다 팔겠다는 거예요. 시중에 돈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올라가, 재무부에서 현금 걷어들여, 채권 자산들 다 걷어들여, 주택 담보 채권도 걷어들여,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 기억에는. 여러분께 이전번에 2500포인트도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불안한 생각을 하다가 자료가 막 몇 장씩 돼요. 이거 하려면 한 오늘 2시간 반, 3시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지수가 좋아질 걸로 봤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
아까 낮에 오후 정도에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예전에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 한 번씩 쏘면은요 방산주는 오르고 다른 주식들은 전부 다 까였어요. 근데 지금이 예전의 상황하고 똑같죠. 극한 대립으로 오고 있잖아요. 북한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이 이제는 우리 증시에 바로 반영이 돼요. 근데 아까 오후 시간에요. 이 러시아가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발사했다고 그래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거예요.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방공망, 이 레이더 같은 거에 잘 잡히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겠다는 소리예요. 아주 최신 미사일이에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직 미국에서도 개발을 못했다는 그 미사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월요일날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일 때는요.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며칠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현금 보유량 늘려라.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손해가 조금이라도 복구되면 팔아라. 지수가 떨어질 때 판 것을 100을 팔았으면 지수가 떨어질 때 50 정도만 사라. 왜? 어찌됐건 지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간 거니까 시소를 잘 타면 횡보하는 장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에서도요. 이상한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인플레이션이 심하죠. 왜? 석탄 부족으로 전기세 올랐죠. 인건비 오르죠. 원자재 값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부양책을 쓴대요. 금리를 인하를 한대요. 산채로 죽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이 인플레이션인데 돈을 푼다? 부양책을 쓴다? 이거는 경제학이 없는 논리예요. 거짓말이거나 불가능한 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페이크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바이든이 이런 말을 하죠. 경기는 강하다. 금리를 버틸 정도로 경기는 강하다. 경제가 강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요. 좀 애매해요. 여기서 FOMC 발표한 다음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마치 우리 개미를 농락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12월 달에 FOMC 끝났을 때처럼요.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좋아지려고 그러면은요. GDP가 금리보다 더 세게 빠르게 올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중국의 GDP도 하락하고 있고 미국의 GDP도 JP모건에서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것도 많은 폭으로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잖아요. 금리는 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양적 긴축까지 한다고 그런 상황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GDP가 더 올라간다면 모를까. GDP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역전되게 될 상황인데 경제가 세니까 감당할 수 있다?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애널들이. 원자재 가격이, 잘 들으세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원자재는 원유가 대표적인 거죠.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경제가 안정되고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걸 무시해서 그래요. 금리를 올리면 GDP가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세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경기가 좋아져요. 근데 JP모건이라든가 이런 신용평가회사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가 GDP가 내려간다고 예고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그거 맞아요. 금리는 올리고 있고 GDP는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자,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면은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그냥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높고 소비를 안 하는 거죠. 돈을 못 버니까. 실업률이 늘고 고용이 없고 그래서
투자도 더 이상 안 나오고. 근데 물가는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물가는 떨어지겠죠. GDP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은 줄고 소비는 안 하고 돈은 은행에다 예금을 해야 돼요. 나중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GDP가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디프레이션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리세션, 경기 침체. 옛날에 우리 그 경기 침체일 때처럼 직장 구하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저축 많이 해야 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축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찌됐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충분히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에요. 애널들이 원자재 가격, 유가만 내려가게 되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안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께 좀 긴장을 하자는 거예요. 종목 보유수 줄이고 현금 보유량 늘리고 레버리지 쓰지 말고, 그러면 남한테는 고통이겠지만 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요. 왜? 저점을 찍고 나면 지수는 반드시 반등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이대로는 못 올라갈 거라고 봐요. 이 전번에 FOM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월 달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처럼 1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거래일 동안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던 것처럼 FOMC에서 바로 발표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는 이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쌍둥이에요. 이렇게 되면 27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떨어지려면 마이너스 한 10%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도 각오하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레버리지 쓰지 말고 종목 수 줄이고, 누가 어떤 종목 막 사라고 꼬셔도 정 사고 싶으면은 절반만 사고, 될 수 있으면 지수가 떨어질 때 사세요. 그것도 지수가 올라갈 때 사면 추격 매수가 되니까 떨어지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수가 떨어질 때 진입하세요. 무조건. 25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좀 오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2700포인트니까요 2600포인트 이하로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5월달이 안 좋아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 버리면, 전쟁이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이 돼 버리면 반드시 양적 긴축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요, 이자를 20%까지 올린 적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완전히 나라를, 기능을 마비시켜버려요. 돈이 휴지 조각처럼 되고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소리예요. 러시아처럼 되고요. 어떻게든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독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까지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번 연도에 FOMC 회의가 한 6번 정도 더 남았죠. 그리고 0.25%씩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년에 2.0% 정도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통상적인 금리 인상은요, 1년에 4번 올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0.25%씩 1% 정도를 통상적으로 1년에 올리죠. 4번 정도요. 내릴 때도 그렇게 해서 내리고요. 어찌됐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이유로 금리 인상이 너무 지금 가속도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다 중간에 양적 긴축이라는 것까지 덤으로 지금 붙어 있어요. 설령 제 말이 틀려가지고 내일이요, 지수가 조금 올라간다 쳐도요, 근본적인 건 안 변할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는 두고 봐야 된다. 최소한. 제가 이 다음 강의가 일주일 후잖아요.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라든가 스퀘어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아니에요.
실제로 실적이 난다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팩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주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대감이잖아요. 아직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놈들은 어차피 기대감이니까. 바이오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상승이 되게 되면은요,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죠. 우리같이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에서 달러가 유출이 돼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요. 양적 긴축 때문에 더 많이 유출이 되겠죠. 제가 간단한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고객 예탁금이에요. 고객 예탁금이 65조까지 들어왔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점점 줄어들더니 60조까지 내려갑니다. 현재 61조를 턱걸이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59조 때 곧 나올 거예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걸 막지 않으면 우리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여기에다가요, 아마 집값을 가지고 프레이를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다주택자들 주택 보유도 조금 완화시켜주고 대출도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그러면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또 주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더블 악재, 트리플 악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터뜨리지, 러시아가 전쟁 더 하겠다고 극초음속 미사일 쏘고 있지,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올라갔다가도 내일 떨어져 버리고, 또 올라갔다가도 바로 당일날 떨어져 버리고, 너무 불안해요. 여러분, 이럴 때는 한 템포 쉬어가세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주식은요, 한 사이클 쉬어가면은요, 올랐다가도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지금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고 막 도망가 버릴 것처럼 보여도 주식이라는 거는요,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럴 때, 뭔가 불안할 때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냥 한 템포만 쉬어가시면 돼요. 제가 봐서는 다음 주에는 결판 납니다. 전쟁이 끝나든지, 아니면 제가 말했던 대로 지수가 FOMC 다음에 조금 하락하든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일 종목을 살 계획이었는데 나 때문에 안 산다 그러면 지수가 떨어져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것도 돈 버는 거예요. 상황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안 가고 호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놨던 자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K맥스하고 네오이뮨텍 이런 거 준비했었거든.